대상 2023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9% 증가, 영업이익은 14.4%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9.9회전으로 산출됩니다. 대상을 분석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뉴스 때문이기도 합니다. 28일 어제 뉴스에 이 사진 한 장에 이정재 연인 임세령 이틀 새 320억 벌었다. 요거에 대해서 호들갑 떠는 언론, 주식시장은 투기판, 대상의 실적은 이런 게 궁금해진 거죠. 요거는 제가 그 제목을 달아봤고요. 신현야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그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뉴스 제목을 만드는 것도 기자의 능력이기도 하겠지만은 너무 이 선동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것들 류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그 식당에서 그 이정재하고 그 한동훈 그 장관이 현대고등학교 그 동창이라고 해가지고 뭐 만난 사진이 한 장이 이런 거를 해왔다면은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팍 대상 홀딩스 주식이 팍 뛰었다고 한다면은 한국의 주식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투기판이고 개판 5분 전인 시장이다. 저는 뭐 그런 느낌이 들어가요. 최근 총선 스타로 떠오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배우 이정재가 한 장의 사진을 통해 친분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정재 연인인 결혼한 사이는 아닌 거죠. 임세령 부회장이 뜻밖의 수혜를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자들의 시각이 과연 그렇게 그 연결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임 부회장이 2대 주주로 있는 대상홀딩스 주가가 연 이틀 급등하면서이다. 여기 뭐 한 7천 원 선에 있던 게 그 뭐 한 1, 이틀 사이에 12,960원까지 뛰었습니다. 뭐 이거보다도 더 높게 뭐 그 최고치를 어, 오른 경우도 있는데 그 6월 달하고 그 7월 달 중간에 거래량도 꽤 많으면서 이렇게 그 올라간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거래량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게 보입니다. 음,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뉴스를 낸다는 게 참 재미있어요. 재미있다기보다도 참 아, 뭐 속된 말로 좀 웃긴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네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임세령 임상민 아버지인 그 대상홀딩스 회장 1949년생인데 이제 벌써 조금씩 다들 그 재산을 물려준 것 같죠. 고심의 결과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임세령 씨는 1977년이고 현재 대상홀딩스의 부회장으로 돼 있고 대상의 부회장이면서 대상홀딩스 부회장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임상민 씨가 3년 어린 1980년생인데 대상의 부사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상 홀딩스가 그 대상의 그 5% 이상 주주가 대상 홀딩스가 최대 주주인데 그 최대 주주의 최대 주주가 누구냐 그러면은 그 동생인 임상민 씨가 36.71%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녀인 그 임세령 씨가 20.41%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로 봐서는 둘째가 그 아마 그 차기 후계자 아니겠느냐. 벌써 그 동생이 그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은 이거 소유 구조로 봐서는
연예인과 그 같이 사귀는 그런 그 언니보다는 그 동생이 더 그 신뢰를 쌓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그 이 얘기거리 이 뒤에 이제 좀 분석한 내용을 풀어보면은 매출이 2조 5,818억 원으로서 3.9%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줄어들었어요. 원가 회계상으로는 영업이익이 좀 적게 나오게 됩니다만은 수르법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거고요. 매출 원가가 더 증가했으니까 이제 매출 총이익 좀 낮게 증가하게 되고 매출 총이익률은 0.3%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판매 관리비가 8.5%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은 971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20.7%가 원가 회계에는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영업이익률도 3.8%로 떨어졌습니다. 스루프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조 5,500억 원대로서 5.6%가 증가했어요. 매출 증가율보다 높게 증가하는 경우 1.8%가 높게 증가할 경우에는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일단 1차 추론을 할 수 있는 게 음, 이 스루펫 그 회계 이 표기 방법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수르풋율이 1% 하락했고요. 운영 비용이 3.4%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떨어졌고 0.02포인트, 그 영업이익은 스루풋 영업이익은 1027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14.4%,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좀 적게 내려갔죠. 그리고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56억 원이 더 이익이 난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상품 제품 제공품이 구성인데 283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영업이익이 더 높게 나온 이유가 되겠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이. 그리고 회사의 설명은 이런 게 있어요. 평가 손실 환입. 손실은 매출원가의 차감, 가산됩니다. 손실은 가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 그 평가 충당금이 줄어들었으니까 플러스로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게 그 환입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장원. 어쨌든 이 매출원가에 다 반영되는 것은 그 맞는 얘기입니다. 이 평가 손실 금액을 뺀 금액들이 이제 장부 가격으로 나타나는 거니까요. 이런 것도 이제 그 좀 우리가 인식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하고의 차이 56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WCAI가 감소된 그 금액에서 가공 비율, 이 가공 비율은 이제 다음 장에 설명이 되는데 20%로 내려갔거든요. 이것을 곱하면은 바로 그 차이익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 장에 있는 비용의 성격적 분류의 매출원가 재료비하고 스루프 회계가 산출한 매출 재료비하고의 차이액도 역시 같은 금액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스루프 영업이익이 정확한 것이다 라고 검증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재료비와 운영비용으로 디커플링 분석을 하는데 대상은 이 상품 그, 그 매출 구성이 꽤 높은 거로 나와 있어요. 어, 이 회사도 상품, 제품 및 제공품이라고 그 범위를 확실히 밝혔고 플러스면은 이게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사용액과 상품 매입액을 또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고자산 변동에 상품이 들어가 있고 제품도 들어가 있는데 이 경우는 에, 원재료는 사용액이라고 표현되지만은 상품은 매입액이 돼야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산식으로 풀이해 가지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음, 상품 매출액이라고 하면은 상품 또는 매출원가라고 표현되면은 이 비성분 여기 그 재고자산 변동 범위에는 또 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구조가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ABC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6.2%가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이 9,285억 원인데 여기에서 판매관리비가 꽤 많죠. 5,519억 원을 빼면은 그게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 제조비용의 20%로서 1.1% 음, 그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이 221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PQ 생산 재료비의 차이액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또한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이기도 합니다. 회사가 제시한 것이 61억 6,100만 원인데 재고자산 명세에서 뽑은 금액이 282억 원 줄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비성분 쪽에서는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표현되는데 221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도 마찬가지 성격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추적할 단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년 동일하게 이런 형태로 일어난다면은 뭔가 특별 원인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이런 기업이 종종 발생이 되는데 재고자산 명세하고 비교해 가지고는 이것을 나타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얻은 이 분석 경험으로는 뭔가 이유가 있긴 있을 텐데 이것이 무슨 위탁 생산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연결해서 뭐가 돌아가는 건지 그래서 그 재고자산 명세에 제가 재고 흐름으로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게 이런 것을 추적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3단계 그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은 전년도는 900만 원 차이가 있으니까 거의 뭐 정확한데 올해는 이걸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1364억 3억 원이 들어왔다면은 그만큼 재고가 줄어야 되는데 더 줄었어요. 1443억 원으로 80억 원이 더 줄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그게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다. 근데 평가손실 금액이 나와 있는 게 현금 흐름표에 112억 원이 평가손실입니다. 그러면은 평가손실 금액이 80억이어야 되는데 112억 원이 되니까 손실을 또 32억 원 더 잡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2단계하고 3단계도 다 틀리는데 이렇게 틀리면은 그냥 외부에서 볼 때는 분식회계 의구심을 좀 발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제로로 나와줘야 우리가 재고자산 회계가 투명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이 불투명해 가지고는 경영성과가 왜곡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2,950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5.8%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뭐 거의 변동은 없지만 2명이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연간 평균 임금은 한 6,950만 원으로 그 산출이 됩니다. 관리직 포함해서 또 생산 현장에 있는 생산직까지 다 포함하는 거니까 이 식품회사들이 연봉 수준이 높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네요.
운반비가 3% 증가했고요. 광고비가 32.3%가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9.9회전으로 좀 떨어졌어요. 0.2회전 정도. 그리고 수르픈율은 또 1%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내려가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거의 뭐 변동은 없죠. 네. 나머지는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투명회계 가정을 하는데 입증을 해야 됩니다. 투명 가정도.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상승, 1, 2차 추론도 상승했을 것이라고 동일하게 추론이 나왔죠. 그리고 판매 가격은 하락해야 하지 않느냐. 수르픈율이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충분 조건 논리표로 표시한 거고요. 또 하나의 그 투명 가정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량으로도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서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다면 물량상으로도 재고가 많이 늘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 전체 금액 재고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회전율은 낮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라고 봤는데 이게 그 가중 평균을 해야 되지만은 회사가 제시한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은 반대로 내려갔어요. 전년도에는 이제 19.1% 상승한 거로 돼 있고 그리고 제품 판매 가격은 또 내려갔을 거라고 봤는데 4%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반대입니다. 추론하고는. 그러니까 입증이 안 됩니다. 따라서 분식회계 개연성 의혹은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효한 것을 회사가 증명하지 않고서는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제품 가격도 하락 추론인데 이제 반대로 상승했다고 다 반대라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변명거리를 회사 입장에서 변명거리를 찾아보면은 제품만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원재료는 제품에 만들어 들어가는 것만 하는데 상품 그 재고 비중이 꽤 높습니다. 그 상품 매출액 비중도 많고. 그러므로 금감원이 원재료 추이 뭐 이런 것만 요구를 그러니까 표현은 원재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상품이 취급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기업은 그거 머리가 참 좋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엔 머리 나빠요. 우리는 써 있는 대로 원재료만 냅니다. 이거 그 좀 무식의 소치인 거죠. 그렇게 머리가 나쁠 수가 없어요. 상품 매입 가격도 공시를 해줘야죠. 어떤 그 기업은 이 건설회사인 경우 이 외주비 처리하는 그 건설 노임 단가도 공개를 하는 기업이 있는데 상품 매입 가격도 공개를 해주면은 투명하다고 오히려 그러니까 투명할 수 있는 자료를 어, 마땅히 공개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런 거를 공개 안 한다는 얘기는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분식회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떨굴 수가 없는 거죠. 원가 회계 개념으로서 이 3조 2천억 정도 할 것 같은데요. 이 위와 같은 그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를 3분기까지 추세처럼 줄이고 판매 가격을 3% 추가 인상시켜 목표이익을 달성할 것인가? 아니면은 재고를 증가시켜 이익을 확보할 것인가? 원가 회계는 두 가지의 또 고민거리를 제시를 합니다. 계획상으로는 한 1200, 그 3분기까지 971억 원이 남았으니까 한 4분기까지 1200억 정도 이익이 날 것이라고 했지만은 재고가 3분기까지 13% 줄은 거로 계속 줄어든다면은
771억 원뿐이 이익이 안 답니다. 그래서 123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판매를 3%더 증가시킨다. 이런 전략 목표를 세워야 되고, 그러면은 격리회계 재무가 나서서 영업보고서 할 때 영업이 만약에 형님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면은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공장 보고 생산 좀 더 하라고 그러세요. 어, 그래서 13%만 더 증가하라고 그렇게 이제 꼬드깁니다. 그러면 재고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은 영업에서 노력을 안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1271억 원으로 더 높게 나옵니다. 이것이 원가 회계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선수끼리 왜 이래 하고서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모양새를 내는 게 이제 우리가 살아온 원가 세계에서의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스루펫 회계 쪽에서는 이런 질문을 어, 던지는 한 가지 가격을 동결해서라도 재고 회전율을 상승시켜 목표 이익을 달성할 것인가 라는 질문 하나만 던지면 됩니다. 똑같이 가격은 3조 2천억 원대로 하는데 스루펫 쌍으로는 이 천억 원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또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도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매출은 3%도 노력을 해서 그 목표 이익을 달성하는데 2%만 재고 회전율을 더 좀 상승시켜보자. 그러니까 영업이 더 좀 더 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매출이 3조 2635억 원으로서 그 결과는 1261억 원까지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결과를 가지고 예측을 할 때 스루펫 회계 기준이 약간 좀 높게 나옵니다. 판매 가격은 이제 이걸 판매 가격으로 비유한다면은 원가 회계나 스루펫 회계나 그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320만 원짜리 원가 회계도 320만 원이지만은 예가는 약간이라도 이렇게 스루펫 쪽이 높게 나오는데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이게 차이가 크게 없는 것은 상품이 큰 영향을 준다고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 이 분석 결과의 통계치의 이 경험인데요.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재고 회전율이 상승해서 이익이 더 증가했죠. 그리고 판매액가는 원가율보다 약간이라도 더 높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상품이 많이 있어가지고 영향력이 좀 줄어들었지만은 이런 거에 해당한다 하는 거에 딱 맞아떨어지긴 합니다. 주가를 보면은 어, 대상이죠. 대상 홀딩스가 아닙니다. 28,000원으로서 연초보다 1,100원이 떨어졌습니다. 어, 그리고 그 장부 가격 대비 55%로 또 떨어졌어요. 요거는 그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홀딩스라는 게, 현업회사인 대상, 제조 및 음료품, 식품, 뭐 이런 거를 만드는 그런 회사의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실적이 안 좋으면서도 홀딩스 가격만 그렇게 뛴다는 게 진짜 주식시장은 진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그런 거 같습니다. 성과도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 자연스럽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게 당연한데 뭐 이정재하고 한상훈이가 도대체 뭐 두 놈이 뭐 하는 놈들이길래 그놈들이 친구라고 해가지고 그게 주가가 오르는 그 주식에서 뭔가 어떤 그 이상한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휘말려서는 좀 안 되지 않겠느냐. 그 대상이라는 걸 보면은 홀딩스가 그렇게 올라갈 회사가 아니다라는 거를 일반 우리는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이 돈을 또 못 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